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 두 번째 시간으로서 파티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항목에서는 실질적으로 파티클의 모양이라든지 색상, 투명도, 그 밖에 파티클 속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그런 항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파티큘러에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파티클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파티클 항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자, 여하튼 파티클의 속성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파티클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이번 시간에 학습할 파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 크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 크기죠. HDV 요 크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10초 정도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파티클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파티클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죠. 레이어 뉴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줍니다. 선택을 해 줬고요. 솔리드의 이름도 동일하게 파티클이라고 해줍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의 크기는 현재 만들어진 컴포지션의 크기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뭐 아무 컬러나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역시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파티클 효과가 적용이 될 파티클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파티큘러 효과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펙트 메뉴로 갑니다. 트랩 코드에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됐고요. 잠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사방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파티클이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전 시간에는 2m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파티클 이 항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자, 항목을 열어주고요. 파티클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파티큘러 효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항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파티클 이 항목에서는 파티클의 모양이라든지 색상, 크기, 투명도 등에 관한 그러한 설정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언급을 했었고요. 자, 위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가 있는데요. 라이프는 지금의 이 파티클의 생몰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3초에 해당이 되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즉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사라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 이제 3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이즈를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해보죠. 자, 사이즈를 키워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파티클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파티클이 자, 지금 요 파티클 한번 볼까요? 자, 요 파티클이 처음에 시작이 된 파티클입니다. 3초가 지난 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라이프는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에서 이제 5초 정도로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은
지금의 파티클의 생명은 이제 5초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예. 자, 파티클의 생물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lif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자, 다시 3초로 줄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프 랜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랜덤은 파티클의 생물 시간을 랜덤, 즉 무작위로 설정을 해주는데요. 현재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라이프에서 설정한 이 시간이 파티클 생물 시간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그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준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파티클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사라질 때, 소멸이 될 때에 그 시간을 일정하게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랜덤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랜덤의 값을 좀 증가를 해서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50%로 그럼 50%에 해당이 되는 랜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네, 확인을 해 보면은 어떤 것은 3초보다 더 많이 살아남고요. 어떤 것은 3초 전에 소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파티클의 생물 시간을 무작위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랜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파티클 타입이 있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의 스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파티클 타입이 있는데요. 이 파티클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피어 타입은 둥근 형태의 파티클을 사용을 할 때 지금의 이 타입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뭐 눈이 내리는 장면이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장면 뭐 등등의 작업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물론 둥근 형태의 어떠한 파티클을 표현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파티클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나중에 컬러에 대한 설정을 하는 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스피어 타입에서는 스피어 패더가 있습니다. 요 둥근 요 파티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되죠. 현재 50%로 되어 있고요. 늘려주면은 경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여주면 경계가 뚜렷한 그런 파티클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만 사용을 해보죠. 자, 사이즈는 살펴봤었고요. 자, 사이즈 랜덤이 있는데요. 역시 사이즈가 현재는 랜덤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한 크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 랜덤을 조절을 해주면 역시 크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은 사이즈로 설정이 됐던 이 크기보다 크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됩니다. 크기에 대한 변화도 이렇게 사이즈 랜덤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사이즈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아래쪽에 사이즈 오버 라이프라는 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래프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버스와 데스라는 게 있는데, 자, 버스는 파티클이 시작이 되는, 즉 생성이 되는 그 시간대를 말하고요. 그리고 데스는 파티클이 소멸이 될 때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크기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빨간색이 꽉 채워진 이 상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뭐 랜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생기지만, 랜덤을 0으로 해서 사이즈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주고요. 파티클이 처음에 생성이 될 때 크기와 소멸이 될 때의 크기를 지금의 사이즈 오버라이프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일종의 프리셋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파티클 크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생성이 됐을 때는 큰 상태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면서 파티클이 소멸이 되는 그런 그래프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크죠. 사이즈에서 설정이 된 이 크기대로 유지를 했다가, 이렇게 소멸이 될 때는 아주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식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엔 파티클의 크기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티클의 크기가 처음엔 작았다가 요 지점까지 커졌다가 역시 점점 사라지는, 작아지면 사라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처음에 작았다가 커졌다가 일정한 크기 유지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라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즈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파티클이 생성이 될 때 그리고 소멸이 될 때의 크기 그래프를 통해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버튼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글자로 글자로 이루어진 그 버튼도 있는데요. 뭐 가령 여기 랜덤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파티클의 크기가 이렇게 무작위로 설정이 됩니다. 자, 아주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죠? 자, 처음에 시작이 될 때의 파티클이 뭐 크고 작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랜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우스로 쭉 드로잉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클릭 드로잉.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처음엔 작았다가 서서히 커지고요. 서서히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준다면 크기가 들쭉날쭉거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자, 크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처음엔 컸다가 처음엔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사이즈 오브 라이프를 통해서 지금 파티클이 생성이 될 때의 크기, 그 다음에 소멸될 때의 크기를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초기 값으로 일단 되돌아가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투명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투명도죠. 자, 오페시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줄여보면은 이렇게 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오페시티 랜덤을 통해서 투명도에 대해서 랜덤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를 높여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해보죠. 66% 정도로 높였습니다. 이때 확인해 보면
자, 어떤 파티클은 투명하고요. 어떤 파티클은 불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파티클의 투명도에 대해서도 랜덤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자, 오페시티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지금의 투명도를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소멸될 때의 그 상태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이 파티클이 투명하게 나타났다가 서서히 불투명해졌다가 다시 투명하게 해주는 뭐 이러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직접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처음에는 투명했다가 서서히 불투명해지고요. 마지막에는 투명해지면 사라지는 그런 장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랜덤을 이렇게 0으로 해준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투명하게 시작이 돼서 사라질 때 역시 서서히 투명하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방법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사이즈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컬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set 컬러의 타입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컬러에 대한 설정은 아래쪽에 컬러, 그리고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컬러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set 컬러는 add bus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dd bus 타입은 단일 컬러를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컬러가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 보죠. 자,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설정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단일 컬러를 사용을 할 때는 add bus를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컬러 랜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컬러가 랜덤하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됐고요. 자, 지금의 랜덤 컬러는 이 컬러에서 지정된 이 분홍색을 기준으로 해서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밖에 셋 컬러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버라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컬러 오버라이프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설정을 했던 이 컬러는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비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컬러 오버라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버스와 데스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파티클이 처음에 생성이 될 때의 색깔, 그리고 소멸될 때의 색깔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맨 위쪽에 이제 첫 번째 타입이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이제 바꿔주고자 한다면 바꿔주고자 하는 그 색상 슬라이더를 이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Select Color 창이 나타났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요. O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색상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빨간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한다면 지금의 이 색상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색상을 삭제를 해줄 수 있는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해당 컬러를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없어지죠. 자, 다시 위로 올리면 나타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원하는 색상 지정해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색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역시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그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의 분포는 색상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을 해서 색상에 대한 분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프리셋으로 사용이 되는 색상을 역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투 컬러만 사용이 되죠. 물론 투 컬러를 사용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지점에 색상을 클릭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흰색에서 시작을 해서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프리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컬러 오버라이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파티클이 생겨나고 끝날 때까지의 색상을 다채롭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아래쪽에 트랜스포 모드가 있는데요. 트랜스포 모드는 블렌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레이어와 레이어를 합성을 할 때 블렌딩 모드 사용을 하죠. 색상,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성을 해주는 그 방식의 합성 모드를 트랜스포 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멀은 합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add는 이렇게 파티클이 서로 교차된 부분에 색상, 밝기, 채도를 가산을 해서 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렬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은 애드보다는 조금 옅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라이튼을 사용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두 가지 형태의 합성 모드를 역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노멀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세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우리가 파티클 타입을 어떠한 타입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현재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나중에 파티클 타입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 타입을 둥근 형태의 스피어로 사용을 했을 때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 눈 내리는 장면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뭐 지금 같은 작업 이외에 피직스라는 이 항목을 이용을 해 주는데요. 중력이죠. 그래비티를 사용을 해서 지금의 요 파티클을 표현을 한다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피직스에 대한 강좌에서 별도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타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글로우 스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우 스피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원형 모양의 파티클은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원형 주변에 빛이 발산이 되는 그러한 효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글로우 스피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DOF라고 되어 있는데요. DOF는 뎁스 오브 필드의 약자죠.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할 때 특정한 물체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나머지의 그 부분은 흐려집니다. 이것을 이제 아웃 포커싱 효과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우 스피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우리 여기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 또한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여하튼 먼저 글로우 스피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 주변에 빛이 발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패더 값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패더 값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아래쪽에 뭐 사이즈와 사이즈 랜덤, 사이즈 오브 라이프 등등 역시 동일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고요. 역시 컬러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우 스피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글로우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네, 글로우를 통해서 글로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오페시티 불투명도죠. 그 다음에 글로우 그 경계에 대한 부드러움 정도를 패드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글로우의 크기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통해서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더를 통해서 경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하거나 등등에 대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역시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길 바랍니다. 아주 멋지군요. 자, 글로스피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타를 사용하게 되면 별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별 모양의 파티클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스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피어 패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자,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주위에 빛이 발산이 되는 글로우 효과 역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클로드렛이라는 이름의 타입이 있는데요. 자,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쉽게 구름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표현할 때 지금의 클라우드렛을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깃털 모양인가요? 자, 이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클라우드렛 패더를 사용을 해서 경계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즈와 오페시티 그리고 컬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표현을 해주는 클라우드렛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글로우 효과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표현을 해볼까요? 일단 색깔은 자, 앳버스 단일색으로 이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랜덤 프롬 그레디언트와 그 다음에 프롬 라이트 이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랜덤 프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지정된 이 색상을 랜덤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 라이트 이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에 의한 색상이 지금의 파티클 색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라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죠? 자, 가령 레이어 앤 듀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라이트에서 지정된 색깔이 파티클 색깔로 만들어지고요.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파티클이 3D 레이어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단일 컬러 사용이 되는 앳버스로 이동을 해주고요.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사용을 해서 약간 투명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자, 사이즈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구름이 생성이 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의 요 파티클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켓이나 자동차 뒤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뭐 이러한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2m를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2m의 이제 포지션의 x, y, z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타임라인을 열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 열어주고요. 자, 포지션 XY의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지금의 요 파티클, 즉 2m의 위치를 이동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그 파라미터의 스톱워치 있죠?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됐고요. 이제 익스프레션 입력 필드에서 간단하게 위그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 WIGGLE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움직이는 좌표죠. XY축으로 설정을 해주는데요. X축은 5 정도로 해주고요. 콤마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자 500 정도, Y축은 500 정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로 닫고요.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플레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위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m의 위치가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고요. 자, 여기에서 파티클의 개수를 한번 늘려봅니다. 파티클의 개수를 한 1000개로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구름의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사이즈를 좀 줄여봅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은 장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의 양을 파티클의 양을 조금만 늘려볼까요? 2000 정도로 늘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투명도죠? 투명도를 조금만 더 자, 투명하게 자, 이 정도 랜덤도 사용을 해볼까요? 자, 랜덤도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 2m의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앞에 뭐 로켓이나 뭐 그 밖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 뒤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발생이 되는, 즉 파티클이 발생이 되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화려한 그런 파티클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지금 파티큘러 효과를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익스프레션은 해제를 해주고요. 해제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파티클의 개수 다시 초기 상태로 바꿔줍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파티클 타입을 스트리클렛이라고 됐죠? 자, 스트리클렛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요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느린 셔터 효과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밤에 야경을 촬영을 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느린 셔터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라이트의 움직이는 그 궤적이 이제 촬영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효과를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광고 중에서는 아이폰인가요? 아이폰 광고에서 아이폰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아이폰이 움직이는 뒤쪽에 빛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의 스트리클렛이라는 이러한 타입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요 타입은 파티큘러 2.0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그런 효과인데요. 지금의 지금 살펴본 이 라이트 선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펴보기 위해서 스트리클렛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역시 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일단 사방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색깔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단일 색깔 Add Bus를 이용을 해봅니다.
자, 지금 모양이 어떤지 좀 사이즈를 키워서 확인해 볼까요? 자, 사이즈를 키워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클렛의 패드를 줄여봅니다. 줄여보면은 확대를 해보죠.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둥근 모양의 파티클이 여러 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스트리클렛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스트리클렛을 사용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한번 열어보면은 랜덤 시드가 있고요. 랜덤 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주변 파티클의 위치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 스트리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 노가 아니라요, 넘버,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리크에 대한 개수, 자,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개수만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스트리크 사이즈가 있는데요. 지금의 스트리크에 대한 크기에 대한 설정, 자, 역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역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들어 놨던 익스프레션을 다시 켜주고요. 자, 확인을 해주면은 자, 이와 같이 2m가 움직이는 그 상태로 지금의 이 파티클 타입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파티클의 개수를 좀 늘려봅니다. 자, 2000개 정도로 늘려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됐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Y축의 수치를 줄여서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역시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빛의 궤적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속도를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속도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0으로 해주게 되면은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의 모양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벨로시티 프롬 모션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로 해보죠. 네, 1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0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속도를 약간만 주는 것이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다. 지금의 경로를 좀 부드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서브 프레임을 이용을 하죠. 여기에서는 10 곱하기 스무스 혹은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익스트랙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리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10 곱하기 스무스 정도로만 이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빛의 그 궤적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예,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니까 이제보다 확실히 느낌이 더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색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원하는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색상을 오브라이프를 통해서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빛의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우 효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글로우 효과를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 파티클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글로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글로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우 효과 중에서 글로우 트레시홀드, 그 다음에 글로우 레디어스, 그리고 글로우 인텐시티를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그 상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빛의 느낌을 이렇게 이제 살려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모드를 이용을 해서 또 표현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스트리클렛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티클의 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느린 셔터로 야경을 촬영을 했을 때 움직이는 라이트의 그 궤적을 표현하는 그런 효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스트리클렛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별도로 이런 소스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의 스트리클렛을 이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3개의 스프라이트 그리고 텍스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스프라이트와 텍스처 방식은 기본적으로 파티큘러에서 제공이 되는 이 파티클 모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파티클의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죠. 자, 스프라이트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초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리셋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앞서 익스프레션도 꺼준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어페시티 오버라이프 역시 초기 상태로 바꿔주고요. 됐습니다. 자, 지금의 오버라이프는 리셋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초기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다면 그 애니메이션 또한 리셋을 통해서는 초기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별도의 이 파티클로 사용이 될 소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 텍스처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소스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뉴 컴포지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크기는 현재 컴포지션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200, 200 가로 세로 모두 200이라는 크기로 사용이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의 크기는 뭐 학습을 위한 크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의 길이는 10초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새로운 작업 공간인 컴포지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티클 입자로 사용을 할 모양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나뭇잎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뭇잎 펜툴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뭐 이렇게 해서 클릭 자, 클릭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클릭, 자, 닫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여하튼 뭐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시간상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주고요. 경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이제 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뭐 색깔은 일단 뭐 요 컬러 그대로 이용해 줍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이용을 해 주고요. 자, 크기 역시 그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이번에 나뭇잎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선을 하나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해제를 했다가 다시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자, 클릭 선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자, 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가 필요하죠. 자, 3 정도로 해주고요. 클릭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선까지 만들어줬고요. 자, 이게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 나뭇잎 모양의 레이어를 파티클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파티클 컴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현재 파티클 타입이 스프라이트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텍스처 항목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현재 사용할 레이어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파티클 레이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사용할 이 파티클 소스 레이어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을 해주고요. 방금 만들어놨던 이 텍스처라는 이름의 컴포지션을 끌어다가 자, 위쪽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에펙트 컨트롤 됐고 아래로 내려와서 자, 이제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방금 적용한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의 요 파티클이 만들어진 요 나뭇잎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크기를 키워보면 이와 같이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전에 적용했던 글로우 효과를 꺼줄까요? 자, 꺼주니까 확실하게 이제 눈에 띄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별도의 파티클 입자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스프레이트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텍스처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물론 세부적인 그 특징은 이제 다르고요. 자, 그 특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스프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 텍스처에서 만들어진 요 색상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컬러의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 그 부분 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로테이션은 이 파티클을 회전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로테이션 XYZ 해당 축으로 회전이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랜덤 로테이션은 회전에 대해서 랜덤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션 스피드 5가지가 있는데요. 자, 회전이 될 때의 스피드를 역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트 모션이 현재 오프로 되어 있는데 온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어떤 이 홀에서 파티클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표현할 때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파티클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타임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임 샘플링은 지금 파티클이 표현이 되는 그 시간에 대한 그 기준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때 지금의 타임 샘플링을 이용을 해주는데요. 자,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텍스처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앞서 만들어진 두 개의 요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 마우스 버튼 프리 컴포즈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컨트롤 쉬프트 C 키를 눌러서 프리 컴포즈를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나뭇잎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보죠. 자, 오케이 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됐죠? 자, 합쳐진 요 레이어를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자, 두 번 연속 컨트롤 D 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의 나뭇잎을 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나뭇잎의 길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첫 번째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의 세 개의 요 레이어가 서로 다른 시간대 그리고 길이에 맞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보죠. 첫 번째는 노란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색깔에 대한 이펙트 적용을 해보죠. 컬러 커렉션에 휴 세츄레이션 사용을 해서 색깔에 대한 변화를 줍니다. 자, 뭐 하늘색으로 일단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의 이 레이어는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휴 세츄레이션을 복사를 해 사용을 해봅니다. 컨트롤 C. 세 번째 나뭇잎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V. 됐죠? 자, 지금의 이 레이어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죠. 분홍색.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 세 개의 나뭇잎은 서로 다른 색깔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파티클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아까 3초 정도 지점이었었죠. 3초 정도 지점에서는 파란색,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뭐 7초 정도에서는 분홍색의 요 파티클 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하는 파티클로 사용이 되는 요 텍스처 소스 레이어의 그 속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그 방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urrent time 요 방식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파티클의 텍스처 소스로 사용이 되는 요 레이어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비디오를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자, 숨겨 놓더라도 파티클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고요.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current time은 레이어, 즉 텍스처 소스 레이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레이어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파티클의 라이프 시간을 좀 조절해 봅니다. 현재 3초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10초로 설정을 해줍니다. 10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파티클이 10초에 해당이 되는 그 생명을 이제 갖게 됐고요. 더욱 사방으로 이제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임 샘플링이 커런트 타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지금의 라이프 시간에는 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다른 타임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앳 버스 타입 3가지가 있고요. 랜덤 타입 3개. 그 다음에 스플릿 클립 3가지 타입. 그럼 마지막에 이제 커런트 프레임 프리즈라는 요 타입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먼저 스타트 앳 버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스타트 앳 버스 타입은 파티클 소스 레이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요 레이어를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 중에서 플레이 원, 루프, 스트레치 3가지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플레이 원은 텍스처 소스 레이어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의 표현, 즉 한 번의 재생만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자, 처음에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이 노란색의 이 나뭇잎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현재의 시간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현재 라이프의 시간이 3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를 보면은 자, 3초 3프레임까지 3초 3프레임까지 노란색의 나뭇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 시간이 두 번째의 하늘색 나뭇잎이 나타나는 그 시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3초 이전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노란색의 그 나뭇잎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5초 정도로 늘려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앞서 두 번째죠? 두 번째 3초 3프레임인가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하늘색의 나뭇잎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세 번째 분홍색의 시간보다 이제 라이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홍색의 모습은 표현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한 8초 정도로 여유 있게 늘려주게 되면은 해당 시간이죠. 자, 7초 이후부터는 분홍색의 파티클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타트 앳 버스에서 플레이 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처 소스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그 속성을 한 번에 거쳐서 1회에 거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라이프의 시간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그 상태도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루프 방식을 사용을 해봅니다. 루프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텍스처 소스 레이어에서 작업이 됐던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여기서 사용이 되는 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시간을 늘려주거나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가령 시간을 한 3초대로 줄여봅니다. 3초대로 줄여보면은 지금과 같은 자,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우리가 작업을 해놨던 이 나뭇잎의 길이와 위치를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짧게 해서 자, 지금 그죠? 여기 1초, 2초, 3초, 3초 반 정도 되죠? 자, 여기까지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티클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한 3초 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모든 색상의 파티클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보시면 그 이유 때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파티클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에서는 한 3초 반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의 이 방식이 이제 루프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시간을 한 7초 정도로 늘려봅니다. 자, 7초 정도로 이제 늘려주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늘려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지금 시간이 1초 2프레임에서 하늘색의 파티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간을 이 상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루프 방식이 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제 스트레치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루프 방식은 요 길이와는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라이프 시간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루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길이와는 상관없이 텍스처 소스 레이어의 그 길이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을 할 때, 표현할 때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그런 타임 샘플링 방식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스트레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 방식. 자, 다시 텍스처로 이동을 해주고요. 길이를 이전처럼 좀 늘려줍니다. 조금씩 늘려주고요. 여긴 끝까지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자,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라이프 시간이죠. 라이프 시간과는 상관없이 앞서 이제 텍스처에서 작업을 했던 세 개의 색상의 나뭇잎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라이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그 속도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요. 시간을 늘려주면은 나타나는 시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줄여주면은 나타나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자, 가령 현재 6초 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파란색의 나뭇잎이 나타나는 시간이 이 정도 22프레임 정도였다면 시간을 한번 줄여볼까요? 자,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으로 설정을 한 후에 확인해 보면 지금 하늘색의 나뭇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보면 자, 요쯤 그죠? 요쯤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을 다시 한번 늘려줍니다. 10초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10초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뒤쪽에서부터 그죠? 뒤쪽 시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작업 시간이 1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라이프 시간을 10초로 한다면 이 텍스처에서 우리가 배치를 해 놓았던 그 시간대에 요 나뭇잎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겠죠. 3초 5프레임에서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시간을 10초로 했을 때 역시 3초 5프레임 그 지점부터 이렇게 파란색의 나뭇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트레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라이프의 시간에 따라서 텍스처 소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랜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스틸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플레이온. 플레이온은 자, 이전에 스타트 버스에 사용이 됐던 요것과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랜덤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이 되는 파티클을 랜덤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랜덤 루프가 있습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여기서 이제 랜덤 에셋을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크기 200, 200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이름은 스틸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시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틸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자,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러한 파티클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해주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여기 색깔에 대한 변화를 한번 됐습니다. 자, 일단 분홍색으로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색깔로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예. 자, 캐릭터 옵셋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옵셋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키프레임 스톱워치 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한 5초 정도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9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확인해 보면 자, 1부터 2, 3, 4, 5, 6, 7, 8, 9, 0까지 자, 이렇게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의 요 소스를 가지고 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파티클 소스로 사용을 해보죠. 자, 파티클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프로젝트에서 자, 지금 만들어진 스틸 프레임을 역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스틸 프레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줍니다. 됐고요. 다시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에펙트 컨트롤. 자, 여기에서는 레이어를 텍스처 소스 레이어로 사용을 할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스틸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번호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샘플 타임 샘플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타임 샘플링은 랜덤 스틸 프레임입니다. 랜덤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 현재 텍스처 소스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스틸 프레임의 특정 프레임을 랜덤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용이 되는 그 랜덤 프레임을 스틸 프레임, 즉 정지 프레임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최초로 나타나는 이제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0에서 시작이 된 이 파티클은 0으로 끝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의 랜덤 스틸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이 되는 그 숫자를 이렇게 원하는 숫자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seed라는 이러한 기능이죠.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플레이온을 사용을 해봅니다. 플레이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전에도 사용을 한번 해봤었죠. 파티클 소스 레이어를 이제 한 번에 거쳐 1회에 거쳐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자, 이제 번호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seed를 이제 0으로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번호가 이렇게 바뀌죠. 자, 0부터 시작을 하거나 혹은 4, 5 이렇게 랜덤하게 번호가 시작이 됩니다. 번호가 시작이 되지만 자,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 장면이 계속 표현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0이 마지막 번호였습니다. 그죠? 마지막 번호부터는 5초 동안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0으로 바뀐 이 파티클들은 더 이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이 되겠죠. 자, 이처럼 텍스처 소스의 레이어를 이제 1회에 거쳐 사용을 하는 그 방식이 플레이온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최초로 나타나는 파티클은 랜덤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텍스처 소스 레이어의 길이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때 지금의 루프 기능을 이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클립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플레이 온 루프 스트레치는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만 스플릿 클립에서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텍스처 소스 레이어를 스플릿, 즉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레이어를 텍스처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텍스처 소스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레이어의 길이가 10초로 사용이 되고 있죠. 10초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할된 상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플레이 온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스플릿 클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넘버 오브 클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수치에 따라서 레이어가 이제 분할이 되는데 현재 2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레이어를 이제 2개로 분할이 됐다는 것은 텍스처 소스 레이어가 10초가 아니라 5초씩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5초씩 사용이 된다는 것은 사용이 되는 이제 분할이 된 그 레이어를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플레이 온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이 개수를 이제 넘버의 개수를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증가된 즉 분리된 그 개수만큼 파티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된 그 파티클 즉 소스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짧아진다는 것이죠. 현재 10초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소스 파티클 소스 레이어를 이제 6개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이 되는 길이도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파티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루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분할된 요 개수를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수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된 그 개수만큼 이제 혼합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루프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설정을 할 때마다 지금 사용이 되는 표현이 되는 파티클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 이전에 우리가 스트레치를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스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텍스처 소스 레이어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된 요 레이어들을 서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와는 다른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커런트 프레임 프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스틸 프레임으로 이제 바꿔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프레임 프리즈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의 커런트 프레임 프리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티클에 사용이 되는 그 모습은 랜덤하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하게 사용이 되는 그 파티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정된 상태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프리즈라는 이름이 이제 얼린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처럼 현재의 프레임 즉
파티클의 이 장면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 우리가 커런트 타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커런트 타임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이 상태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지된 모습, 그 속성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러한 방식에 반해서 커런트 프레임 프리즈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특정 프레임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정지 이미지 상태로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에 좀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 샘플링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타임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파티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파티클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티클 타입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미 뭐 거의 살펴봤기 때문에 파티클 타입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스프라이트 컬러라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파티클 소스 레이어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큘러의 컬러 색상을 통해서 파티클의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라이즈를 선택을 해보죠. 자, 지금처럼 스프라이트 컬러라이즈를 선택을 하니까 파티클이 회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 엄밀히 말하면 회색은 아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컬러라이즈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티큘러의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라이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색상을 컬러 오브라이프를 통해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의 옵션 즉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 컬러라이즈를 사용을 했을 때 색상이 다소 좀 어두운 경향이 있다면 스프라이트 P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나머지의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자, 우리 아래쪽에 이제 텍스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텍스처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 방식은 자, 방금 살펴본 스프레이트와 한 가지만 빼놓고 이제 동일합니다. 뭐 일단 뭐 같은 점을 들자면 자, 선택을 해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만들어진 텍스처 소스 레이어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역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스프라이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평면적으로 표현하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식인데요. 자, 먼저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회전을 해보죠. 자,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봅니다. 자, 회전을 해보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회전이 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죠? 네, 입체적으로 회전이 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회전이 될 때에 요 숫자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회전이 될 때 저 뒤쪽으로 이동이 되거나 특정한 그 각도였을 때 이렇게 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보이는 이제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파티클이 회전이 돼도 정면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방식이 스프라이트 방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텍스처 폴리곤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회전이 될 때에 그 각도에 따라서 파티클의 모습도 역시 같이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프라이트 방식과 지금의 텍스처 폴리곤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정의하자면 스프라이트 방식은 평면, 그 다음에 텍스처 폴리곤 방식은 입체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파티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파티클
파티클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제 파티클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파티클의 모양이나 색깔, 밝기, 크기, 투명도에 관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작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강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